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차트를 보시면 큰 움직임은 가져가지 않고 있죠. 이렇게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횡보할 때가 사실 가장 불안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이건 통상적으로 약세 신호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지지라인을 뚫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600원대, 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도 불안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오히려 반대쪽의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어제 오늘 시장은 수익 코인이 역대급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차트에서는 이미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중동발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다만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먼저는 고용 데이터가 저번 주에 나왔었죠. 견고한 고용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주는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 지표가 발표됐을 때 저녁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빠르게 이 부분을 회복했죠. 예상치보다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팩트를 바라봤을 때 그 발표된 수치가 최근 2년간 가장 적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 하락은 오지 않았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는 소송 이슈부터 살펴보자면, 자, 리플도 교차 항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의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었죠. 자,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거래소에서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주목했기 때문에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EC는 항소를 한 거고요. 리플도 교차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우선 이 주요 핵심 쟁점에서 SEC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거고, 리플의 입장은 그들은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하는 거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소송이 이번에 끝나지 않고 항소로 인해서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점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 소송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생길 거고,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는 사퇴를 하게 되겠죠. 이전부터 SEC에 있는 변호사들이 단체로 나갈 거라는 움직임,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고, 실제로 SEC가 이번에 항소를 결정했을 때 바로 1시간 전에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집행부장이 사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리플이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발표했죠. 이 수탁 서비스가 뭐냐, 이것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자, 이 수탁 서비스라는 건 영어로는 커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여기에 대한 움직임, 그 준비를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메타코 커스디 업체를 인수하는 거였죠. 당시에 2억 5천만 달러라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3천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인수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현금 인수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다라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보다는 이미 업계에서는 커스터디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스닥도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5개 광고를, 추가 광고를 게재할 만큼 이슈가 됐었습니다. 나스닥도 이 커스티디라는 수탁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우리가 미래에는 나스닥과 리플의 커넥션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고, 가장 긍정적인 건 리플의 나스닥 상장이 되겠죠. 자, 이건 일단 조금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리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수탁기관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 올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리플이 이 커스터디 사업에 이렇게
큰 투자를 단행했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큰 호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기사에서 밑에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통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라는 거, 이게 최근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RWA라는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테마인데요. 이게 핫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블랙록 때문이었죠. 자,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시장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거였죠. 이전에 다른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블랙록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가 알고 있고 블랙록이 이전에 신청했던 ETF에 대한 승인율이 99%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커졌던 거고 실제로 해낸 거죠. 그래서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이 인물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당시에 사실 이전부터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까지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 이더리움까지 승인받은 상태인데요. 자, 밑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더욱 중요한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RWA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실제로 RWA 펀드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저번 달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 커스티디에 대해서 수탁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 엄청난 큰 먹거리라는 거고 이걸 리플이 미리 준비하고 이제 출시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시세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추후에는 가장 큰 호재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EC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세컨드 서킷의 2차 항소심의 폼 C 이 밑에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죠. 그 말은 공식 항소를 바로 신청한 게 아니고 항소 통지서만 먼저 제출을 한 겁니다. 이 폼 C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어떤 거에 항소하냐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었다라는 건 14일의 시간 동안 충분히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었고 그들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SEC는 비공개 미팅도 진행했지만 결국 리플은 또 교차 항소까지 결정하면서 합의보다는 항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이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탁 사업, 이 호재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조만간 올해 4분기 안에는 출시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바이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확장의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리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많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이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걸 억누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장 상황도 함께 긍정적이라면 이 상승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황은 어떤지도 체크해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자, 금리 인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물론 베이비 스텝이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코인 시장은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지 해리스도 최근에는 본인의 입장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되면서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어차피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승한다. 대략 6개월 좀 지난 10월부터 이번 4분기부터 상승이 예상된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부 4분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패닉셀 할 때가 절대 아니고 또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이번 4분기가 정말 큰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비율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번에는 꼭 저와 함께 큰 수익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